저희가 안 했는데 그 진범을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살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심을 했습니다. 오늘 피해자 유가족과 재심 청구인은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재심을 반대하지 말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삼례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8일 법원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말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보신 화면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피해자 유가족과 또 그동안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복역을 했던 분들이 그 검찰에 재심 청구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고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결국 항고를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당연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많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검찰이 항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외면하는 조직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항고를 안 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례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삼례 나라 슈퍼에 1999년 2월 6일 새벽에 이제 강도 3인조 강도가 침입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 할머니를 살해하고 폐물과 현금들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은 주변의 청년들 3명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네. 수사를 하고 자백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 기소를 한 후 한 7개월 만에나 유죄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산지검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내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진범들에 대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고요. 이 지금 억울하게 그 범죄인으로 지목된 이 피의자 사건들은 결국 유죄로 확정돼서 실형을 모두 3년, 4년, 6년형을 각각 살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진 증거와 여러 가지 증거로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심을 지금 신청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에서 법원은 무죄로 볼 만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복역을 마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재심 요청을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420조에 의하면 무죄임을 인정받을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직무상 위법한 범죄 행위로 그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심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복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역을 마친 후에 재심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사실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나는 것도 극히 드물고요. 과거에 뭐 공안 사건이나 이런 사건 이후에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이번 사건들처럼 정말 진범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한두 가지의 물증이 제출된 상황에서는 재심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재심 결정이 난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당시 현장 검증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 장면인데요. 범행을 재현하는 삼례 3인조, 동행한 경찰이 동작을 먼저 일러주고요. 이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에 완전 문 감았잖아. 어? 내가 감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 이게 아니야 그렇게. 놓고 나도 그때 놔두고 또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호텔에 잘 묶어. 현장 만날 때도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 네가 뭐 지랄지 뭐 시키는 대로만 따랐어. 또 이들은 자백 내용도 경찰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씨를 잡았었거든요. 그냥 느낌만 눈에 쓸지 다타거니까 이거 보고 쓰라고 그냥 보고 그대로 썼죠. 조사할 때마다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폭행을 해버린 거죠. 더 이상 폭행을 폭행을 더 안 나오게 하려고. 네.
예전 모습이라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현장 검증 절차가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까? 전혀 아니죠.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현장 네. 검증은 그야말로 범죄인들이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스스로 임의성 있게 스스로 재현을 하는 거지 수사기관이 일일이 시키는 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요. 네. 일부 이제 범인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면 범행을 재현할 걸 독촉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의 그 자백 문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사진이 나갈 텐데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요. 한글을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준인데 오른쪽 화면은 뭐죠, 변호사님? 자술서 아닙니까? 예, 정말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 있네요.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주 잘 썼다라고 보이면 결국은 이런 자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네. 증거 가치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죄의 증거를 썼다는 것은 결국 검찰, 경찰이 부실 수사, 법원도 이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국선 변호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주지 못했다.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가, 강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17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지나서 수사할 수도 없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진술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현장 검증 당시에 동영상을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동영상 내용에서도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고 때리는 장면들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가혹행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이 억울하게 지목된 피의자들의 진술, 그때 어떻게 때렸다는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이모 씨가 잡혔는데 다른 사건으로 잡혔지만요.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재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부산지검에 내사도 착수를 해서 진범들의 자백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진범이 있으니까 억울한 피의자들은 사실 석방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다시 전주지검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검에서는 이 피의자들이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에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검찰도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오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럼 당시에 진범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이모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죄책감이랄까.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찌 보면 썼으니까 처음에 인정을 했지. 갑자기 뭐 분위기가 오히려 아이라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 검사가 아니라는데 누가 이거 끝까지 우리가 묻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했다고 지시를 하고 싶어요. 이모 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범행을 했던 지인들, 장소 이 정도면 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아주 중요한 무죄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범 2명도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증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와서 증언을 해준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진실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재심에서 저 판결을 잘못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했던 경찰, 검찰, 판결 내린 법원까지 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앞으로 재심 전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재심 사건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검증 동영상도 존재를 하고 이 진범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가리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을 한 경찰, 검찰, 법원은 징계시효도 지났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검찰이나 법원 판사들은 다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인 제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들은 결국은 그 우리 과거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처벌받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부실 수사 재판한 사람들은 모두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범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2009년에 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최종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뒤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른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48살 이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 선언을 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쯤 삼례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인 76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뒤 사건 발생 17년 만인 오늘 이 같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저 앉아서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 붙여줘야지. 그렇지. 경찰의 폭행과 강압은 무고한 세 청년을 강도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벌어진 삼례 나라슈퍼 사건입니다. 진범이 붙잡혔는데도 세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서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열린 재심.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대상은 정부와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세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수사 당시 세 사람이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해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과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만간 삼례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적장애인 등 3명이 강도살인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인권 침해 행위가 존재한 부실 수사였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주변에 살던 지적장애인 최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강압수사를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고 당시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 2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 끝에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했고 검찰이 진범을 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라는 평가도 함께 내렸습니다.